한 번 받으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게 보통 1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거든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일회성으로 담보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수술을 한 번 받으면 보험금 지급받고 네. 다음에 또 받으면 또 지급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보통 10회에서 20회 정도면 충분히 치료가 될 것 같은 이런 상태를 네. 뭐 100회, 200회 이렇게 나눠 가지고 네. 이제 치료를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변집사TV의 한세영 변호사입니다. 네, 이제 이어서 이소송 몽고반정과 관련된 보험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혹시 환자들이 네. 몽고반정 치료 관련해서 궁금해하셨던 보험금 이야기가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의사 선생님들은 대부분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있고 환자분들도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보험으로서 어떠한 치료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면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원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끔 환자분들이 이소송 몽고반점에 대해서 레이저를 치료받고 보험금을 못 받았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이제 우선은 이소송 몽고 반정과 관련된 보험금은 네. 이제 실손의료비 보험금하고 질병 수술비 보험금이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질병 수술비 보험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보험의 특약의 명칭은 선천 이상 수술비 보험금인데요. 보통 이제 태아보험의 특약으로 이제 가입을 하십니다. 실손의료비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온 병원비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보험이고, 그리고 이제 선천 이상 수술비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약관의 선천 이상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거든요. 수술비 담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보통 치료 목적이 없다고 하거나 혹은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진단명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그 몽고반점에 대해서 레이저 치료를 하였을 때 이걸 수술이라고 인정하고 실손 치료비나 아니면은 태아보험의 특약 사항에 적용된다는 말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약관상 몽고반점에 대한 레이저 치료가 수술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 과거에 분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약관에 보면 수술의 의미를 몸에 절단이나 절제를 가하는 조작을 가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레이저 치료 같은 경우에는 절단이나 절제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약관에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엔 소송까지 진행됐는데 법원에서는 레이저 발사라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멜라닌 색소세포를 제거하는 것이 절제라는 것과 약관상 절제라는 것과 유사하다고 봐서 보험금 지급을 하라고 했습니다. 레이저를 받았을 때 적절한 보험 대상이라고 하면은 수술이라고 해당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보험사에서 이소송 몽고반점의 레이저 치료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네, 원래 이제 보험에서 네. 점이나 모반을 없애는 치료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네. 예외적으로 이 이소성 몽고반점 치료에 대해서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요. 제가 이제 사실 이제 요 답변을 드리면서 오늘 만나 뵈면서 좀 궁금했던 게 네. 그러면 이제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네. 이소성 몽고반점에 대해서 진단을 내리는 어떤 네. 기준이 있을까? 진단 기준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보통 어떤 질환을 진단할 때는 임상적인 특징과 조직학적 특징을 맞춰서 확진을 하게 되는데 몽고반점의 경우에는 워낙 임상적으로 특징적이고 선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임상적인 특징만으로도 충분히 진단할 수가 있고 그것에 맞춰서 치료를 하는 것을 현재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확진을 받고 싶다 하면 조직학적 검사를 같이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학적 검사는 그 부위를 이렇게 잘라내서 안에 조직을 조그맣게 콩알만큼 떼어내서 그걸 현미경으로 보시는 방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보통은 그렇게까지 하시려고 하지 않죠. 아이들에게 흉터가 생기시니까. 그게 이제 어차피 아이들에게 주로 일어나는 질병이니까 실제로 그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겠네요. 그러면. 몽고반점하고 다른 질환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하시지만 몽고반점이고 몽고반점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조직학적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의사 선생님마다 차이가 있지만 아마 99%는 제 의견에 동의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의사들은 진료만 하고 치료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보험사하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들이 가끔 있으시는 것 같은데 그러한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제 뭐 아까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이소송 몽고반점 진단명이 나와야 보험금을 지급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저도 잘 보진 못했지만 불분명한 경우가 좀 있나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험금 지급을 보험회사가 거절하는 경우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그것보다는 최근에는 이게 더 많이 문제가 되는데 네. 보험사가 좀 곤란한 상황인데 레이저 치료를 조금은 이제 과도하게 쪼개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이 선천 이상 수술비 담보 같은 경우에 한 번 받으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게 보통 1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거든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일회성으로 담보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수술을 한 번 받으면 보험금 지급받고 네. 다음에 또 받으면 또 지급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보통 10회에서 20회 정도면 충분히 치료가 될 것 같은 이런 상태를 네. 뭐 100회, 200회 이렇게 나눠가지고 네. 이제 치료를 하는 거죠. 근데 보험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일정 부분은 치료 목적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되고 그러다 네. 보니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도 하고 일단 보험금을 다 지급했다가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너무 정도가 심했을 때는 보험 사기로 고소를 하겠다 이런 연락을 받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광범위하게 이소송 몽고 반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아이를 위해서도 좀 나눠서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몽고 반점의 치료의 경우에는 강하게 하는 경우에는 좀 빨리 끝나는 편이 있는데 약하게 하시고 부분적으로 나눠서 하신다고 하면은 횟수가 갑자기 많이 증가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서로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실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그런 유사한 사례가 경험하시거나 판례가 있으시면은 네. 아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제 제가 본 사례인데 이제 네. 어머님이 자녀에게 60회 정도 레이저 치료를 하셨거든요. 네. 하셨고 이제 일단 보험금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때 이분이 이제 선천 이상 수술비 담보가 20만 원 네. 지급되는 상품이었는데 이제 1,200만 원을 받으셨죠. 근데 보험금을 지급받고 난 이후에 보험회사가 이거 일정 부분은 너무 과잉한 거 아니냐, 네. 치료 목적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돌려달라고 소송을 했었고요. 근데 법원에서 판단하기로 사람마다 이 레이저 치료에 대해서 적정 치료 횟수를 정하기가 어렵고 그 효과나 이런 뭐 환자가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보험회사에게 다시 보험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해. 저는 좀 많이 받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혹시 이제 원장님 생각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죠. 일반적인 경우라고 생각하시면은 분명히 좀 많은 어. 횟수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제 각각의 상황이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분의 그 아이의 상황에서 온몸에 뭐 다 있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아주 난치성으로 깊게 있는데 레이저가 깊게 들어가지 않는 레이저여서 좀 치료할 때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다든지 그러시는 경우에는 조금 약하게 치료 강도를 약하게 하시는 경우에는 그럴 수가 있기는 한데 이제 이런 치료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은 판사님들이 하시는데 판사님들도 의료적인 지식들이 없고 의사들도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워낙 케이스마다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정적으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정확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완전한 판단을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이제 그 아이는 전신에 다 있었을 것 같고 제 네, 그렇지. 생각에는 예. 예, 또 레이저가 잘 받지 않거나 또 통증을 좀 많이 느껴서 의사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좀 많이 곤란하셨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불로 그것을 돈을 받기 위해서 하시진 않았다고 생각되고 아이를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은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또 돈을 주셔야 되는 입장이니까 뭐 의혹의 눈초리를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저도 방금 말씀해 주셔서 느낀 네. 건데 아이 입장에서 또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게 네, 되네요. 네, 네. 네. 네, 오늘은 타피부과의 조시영 원장님과 함께 이소성 몽고 반점과 관련된 의학적인 그리고 또 보험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원장님 마치시기 전에 혹시 오늘 소감이나 뭐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해주시죠. 네. 이런 촬영들을 해서 너무 재미있었고 저희들도 이제 의사들은 진료만 보기 때문에 법률적이거나 보험사의 분쟁에 대해서는 그거는 어떤 선생님들은 그냥 보험사 본인의 문제니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미리 이런 지식들을 알고 있으시면 베이스된 지식들을 환자분한테 미리 알려주시면 환자분들이 이렇게 치료받으실 때 더 편리하신 부분들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가지고 열심히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오늘 이제 좋은 시간 마련해주신 원장님께 저희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제 변집사 TV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